자, 식물의 휴면과 휴면 조절. 휴면이라고 하면은 생육이 일시적으로 정지해 있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휴면의 원인은요, 좀 적어 보면 경실과 종피의 불투수성과 불투기성, 내지는 발화 억제 물질의 존재, 그리고 배의 미숙,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휴면 상태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휴면 상태를 깨는 방법, 휴면 타파라고 하죠. 그런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게 종피파상법. 콩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쓰죠. 종피파상법은 이 종자의 씨껍질, 그러니까 우리가 종피라고 하죠. 이 종피를 인위적으로 상처를 내가지고 발화를 촉진하는 처리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한 황산 처리, 레드 클로버나 화이트 클로버 이런 것들은 진한 황산 처리를 통해서 휴면을 타파하고요. 온도 처리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진탕 처리, 진탕 처리라고 그러면요, 말 그대로 흔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보통은 이 종자를 물이나 어떤 특정 용액 같은 거를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죠. 그래서 깨우는 거를 이제 진탕 처리라고 하고요. 질산 처리, 그리고 지베렐린 처리, 그리고 에스렐 처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로 휴면을 연장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온도 조절하죠. 감자의 경우에는 0에서 4도, 양파의 경우에는 1도 내외, 이렇게 해가지고 온도 조절로 휴면 연장하는 방법이 있고, 약재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MH 수용액 살포해가지고 그렇게 약재 처리하는 방법으로 휴면 연장할 수도 있고, 감자나 당근, 양파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감마선을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휴면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볼게요. A 농가가 실시한 휴면 타파 처리는 경기도에 있는 A 농가에서는 작년에 콩의 발화율이 낮아서 생산량이 감소해서 경제적 손실을 입었대요. 그래서 콩종자의 발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휴면 타파 처리를 해가지고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대요. 뭐 했겠어요? 종피파상법 했겠죠. 종피파상 처리. 자, 페이지 넘어와서 파종 방법입니다. 먼저 산파, 그냥 흩어 뿌려버리는 거죠. 그냥 싹 뿌려버리는 거죠. 조파, 드릴파, 뿌린 꼴을 만들고 그곳에 줄지어 종자를 뿌리는 방법. 그리고 전파, 일정 간격을 두고 하나 내지 여러 개의 종자를 띄엄띄엄 파종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거를 전파라고 말을 하고, 일정 간격 띄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전파할 때 한 곳에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하는 거를 적파라고 합니다. 적파. 자, 기출 패턴은요. 자, 파종 방법 중 조파, 드릴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뿌린 꼴을 만들고 그곳에 줄지어 종자를 뿌리는 방법. 이제 이쯤 공부를 하셨으면 대충 느낌이 오실 텐데, 지금 이번에 여기서 지금 기출은 이거하고 맞는 설명 고르라고 했잖아요. 실제 우리 이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은 요거 해놓고 여기를 고르라고 한 거였어요. 지금 여기서 요거를.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반대로 나올 수도 있겠죠. 요 말을 해놓고 하는 거 순서 4개 깔아놓고 하나 고르게 맞는 거. 예를 들면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좀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자, 수확 및 수확 후 관리. 그래서 수확 적기 및 수확 후 관리 해가지고 내용이 먼저 나오는데요. 과실의 수확 적기를 판정하는 항목 해가지고 내용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 만개 후 일수. 두 번째, 당산비, 당과 산의 함량 비율이죠. 세 번째, 요오드 반응. 네 번째, 착색 정도. 다섯 번째, 호흡량.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수확 적기가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판정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큐어링, 아물이라고 합니다. 상처를 치유한다는 뜻이죠. 고구마의 경우 수확 직후에 30도에서 35도, 상대 습도 90에서 95도 5%의 환경에서 3, 4일간 보관하면은요, 상처가 아물게 된대요. 큐어링을 하면 수확 시 발생한 상처 또는 병해충에 의한 상처가 아물어 저장력이 크게 향상된다. 큐어링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후숙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미숙한 작물을 수확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적합한 장소에 보관하여 성숙시키는 것을 말을 해요. 사과나 키위, 망고, 바나나 같은 이런 그 과실들은요, 후숙 처리를 통해 가지고 품질이 좀 좋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다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바나나가 너무 생이면은 조금 놔뒀다가 이렇게 좀 익어서 먹으면은 식탁에서 좀 놔뒀다가 며칠 있다 먹으면은 아주 부드럽고 맛있잖아요. 달달하고.
그런 개념입니다. 예? 후숙 처리한다라고 그러죠. 예. 자, 예냉,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딸기 및 결구배추, 상추, 시금치와 같은 엽채류를 수확한 후 신속하게 수확한 직후 신속하게 온도를 낮춰가지고 과실의 호흡과 성분 변화를 억제하는 처리를 말한대요. 예. 그래서 예냉 처리를 하게 되면은 운송 중 신선도가 유지되고 증상과 부패가 억제되어 저장 기간이 연장된다. 예. 예건, 이제 예건이면 이거는 뭐 건조하는 처리인가 보다 딱 감이 오시죠, 이제 벌써.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땅콩과 같이 저장 중 수분 증상과 부패 우려가 큰 작물을 수확한 후 일정 시간 건조하는 처리를 말한대요. 예건 처리를 통해 가지고 수분 증산이 억제되고 부패가 감소하여 저장성이 향상된다. 저장 전 맹아 억제 처리. 저장 전 맹아 억제 처리는요, 저장 중 싹이 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장 전에 실시하는 처리를 말한대요. 맹아 발생은 양분 소모와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저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하대요. 감자, 양파, 마늘 등은 저장 중 맹아가 발생하기 쉬워 저온 저장, 약재 처리, 방사성 처리 등을 통해 맹아 발생을 억제한다. 자, 절하의 수명 연장 방법. 그래서 이제 절하라고 그러면은 이제 잘라진 꽃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제 꽃집 가게 되면 장미 같은 거 이게 잘라져 있죠? 그거 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절하의 수면 연장 방법 그래가지고 절하의 수면 연장은요, 절하 후에도 호흡과 증상, 미생물 증식, 에틸렌 작용을 억제하고 필요한 양분을 공급해가지고 신선도를 유지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방법들이 나와 있죠, 여기에. 그죠? 예. 그래서 양분 및 물 관리, 화병의 물에 설탕, 자당을 첨가해가지고 절하에 탄수화물을 공급, 절하는 광합성을 할 수 없으므로 외부 양분 공급이 필수입니다. 그죠? 당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당 보충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pH 조절, 화병 용액을요, 산성으로 유지해가지고 미생물 증식 억제 및 물 흡수를 촉진해요. 그리고 미생물 억제, 살균제 첨가로 줄기 절단면에 도감 폐색 방지, 그리고 수분 흡수 원활, 미생물 좀 억제를 해줘야 된다. 열탕 처리, 절하 후 줄기 절단물을 수초간 열탕 처리, 그래서 미생물 제거 및 수분 흡수 촉진. 그리고 에틸렌 관리, 이건 조금 집중해서 봐야 돼요. 에틸렌 관리인데 어떻게 관리하는지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만 얼핏 보니까 이거 에틸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하 수면 연장 방법, 에틸렌을 많이 넣어준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잘 봐야 돼요. 여기 정신 차려서. 에틸렌 관리. 에틸렌은요, 숙성 노화 촉진 호르몬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에틸렌을 많이 잡아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시들어 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라고 하고요? 에틸렌 작용 억제제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에틸렌 작용 억제제. 에틸렌이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렇게 이걸 해가지고 수면 연장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에틸렌이 이게 작용을 잘 못하게 작용 억제제를 넣어서 이렇게 에틸렌을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 잘 봐야 됩니다. 주요 절하의 수확 및 수확 후 관리 핵심 내용. 국화, 꽃봉오리가 약 2분의 1 정도 개화했을 때 수확해서 출하한대요. 너무 이른 수확하면은 괴화 불량이고, 너무 늦은 수확이면은 절하 수명이 단축되고요. 상식적인 이야기죠. 장미, 조기에 수확할수록 꽃 목구붐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그리고 글라디올러스, 조금 체크해 놓을게요. 절하 중량이 무겁고 수분 요구량이 많아요. 저장성이 낮은 절하류인데요. 수확 후 반드시 세워서 저장해야 한다. 수확 후 반드시 세워서 저장해야 한다. 얘를 눕혀서 저장할 경우에는 중력의 영향으로 굴곡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꽃이 휘어져요. 그래서 수확 후 반드시 세워서 저장해야 한다. 글라디올러스. 카네이션. 에틸렌에 매우 민감한 절하로 에틸렌 작용하게 되면 당연히 노화 및 시드름이 촉진되겠죠. 그래서 에틸렌 작용 억제제를 사용하면 절하 수면을 효과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자, 내용들 봤는데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볼게요. 과실의 수확 적기를 판정하는 항목으로 옳은 것은 앞에서 봤던 것 중에 이제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아닌 거 딱 빼고 딱 해당되는 거 앞에 봤던 것들만 골라내면 됩니다. 만개후 일수, 그리고 당산비, 그죠? 절하 후 수면 연장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틸렌을 옆면살포해버려? 안 되겠죠. 뭐 빨리 시들어 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 성숙 노화 해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빨리.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수면 연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죠? 절하 장미의 수면 연장을 위해 자당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뭐예요? 예, 양분 공급이겠죠. 절하의 수확 및 수확 후 관리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그랬어요. 글라디올러스는 수확 후 눕혀서 저장하면 꽃이 구부러지지 않는다. 눕혀서 저장하면 꽃이 구부러진다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세워서 저장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예. 자, 페이지 넘어와서 재해. 병충해 먼저 나옵니다. 원인별 병충해 그래가지고 진균에 의한 병해, 그리고 세균에 의한 병해, 그리고 바이러스로 의한 병해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눠놨죠. 그래서 진균에 의한 거 봤더니 진균이라 그러면 쉽게 말하면 곰팡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균병, 흰가루병, 역병, 채빛 곰팡이병, 불안병, 탄저병, 잘록병, 전무늬나게병, 검은별, 무늬병. 그리고 세균에 의한 거는 풋마른, 금담중병, 화상병, 무름병, 핵과류의 세균 구변병, 세균성 구멍병, 궤양병, 세균성 검은 썩은병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뭐 위에 거는 대충 쌤 같은 경우에 사람마다 차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곰팡이 나오고 역병인 거, 뭐 흰가루인 거 이런 거 대충 이거 느낌적으로 이거 곰팡이 병이구나 좀 알 것 같아. 근데 이제 세균 얘는 조금 뭔가 낯선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바이러스는 워낙 적으니까 딱 구분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냐면은 머리를 좀 써서 이 둘 중에 하나 외운다고 그랬을 때 세균을 한번 진하게 외워보면은 요 관련 문제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암기법을 한번 선생님 만들어 봤어요. 풋근두암. 이제 암은 암인데 풋근두암인가 봐요. 얼마 안 된 초기암인가. 풋근두암이 화무 핵괴세. 뭐 어차피 세균으로 인한 병이니까 세균성 뭐 어쩌고저쩌고 세균성 어쩌고저쩌고가 나와요. 그래서 뭐 크게 보면은 풋마른병, 근두암중병, 화상병, 무름병, 뭐 궤양병 하고 나머지는 뭐 세균성 검은썩은병, 세균성 구명병 뭐 이런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한번 외워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풋근두암, 화무, 핵괴세. 풋근두암, 화무, 핵괴세.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하세요. 자, 바이러스로 인한 병해 해가지고요. 그 황하병, 사과나무 고저병, 모자이크병 이런 게 있네요. 몇 개 안 되니까 대충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자, 기출문제 나왔던 내용인데 아래 선생님이 잡아놨어요.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주요 피해 작물 해가지고 뭐 맞는 보기로 깔렸던 게 이런 것들이 깔렸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엄밀히 말을 하면 이 당시에는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의 주요 피해 작물 해가지고 여기에 완전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친구에서 답을 딱 고르는 건 문제가 크게 없었어 사실은. 근데 아니 이 사과의 경우에는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의 주요 피해 작물로 보기 조금 어렵지 않나. 얘는 이제 뭐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감염된다는 거는 보통 그 APMV 해가지고 사과 모자이크 바이러스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워딩이. 어쨌든 뭐 답 고르는 데 상관이 없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를 참으면 삼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냥 워낙 전혀 딱 정확한 게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정답이 있으니까 그걸 고르는 걸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걸 정답 처리하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출제하는 저들이 이것도 이제 그러면은 이걸로 보는구나 싶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다 잡아 놓은 거예요. 엄밀히 구분하자면은 담배 TMV 타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는 요거 담배하고 가지과 작물 감자 가지과 토고 가지 어디가 토고 가지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죠. 담배는 당연히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니까 담배 그리고 가지과 작물들이 해당이 되거든요. 사실은 TMV 주요 피해 작물로는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완전히 정확하고 사과는 엄밀히 말하면 APMV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렇게 보기에 깔려 있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좀 정리를 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병원체 기준으로 병의 구분 핵심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진균, 곰팡이에 의한 병에 그리고 세균에 의한 병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두 개 좀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퓨자리움에 의한 거는 이제 시드름병으로 증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보트라이티스, 보트라이티스, 제핏 곰팡이병, 그리고 콜레토트라이컴, 탄저병, 그리고 잔토모나스, 잎 반점병, 그리고 슈도모나스, 세균성 전문이병, 그리고 어위니아, 물음병. 좀 나눠서 이렇게 좀 이걸 기억을 해주자. 만약에 만점 방지 문제로 아이고 이게 어려워 보는 영어 써가지고 나오면은 어느 쪽으로 구분되는지 좀 보고 그에 해당하는 병들이 어떤 것들인지 조금 눈으로 좀 익숙하게만 좀 봐주자. 눈으로만. 사실은 뭐 이걸로 문제 나와서 틀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합격에 지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웬만하면 맞아버리자. 만점 맞아버리자. 자, 그리고 주요 작물병에 해가지고 이렇게 병명이 있고 그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 기존에 이제 이쪽은 시험이 나오면은 이거를 여기를 이 내용을 줘놓고 이거를 고르게 해당되는 걸 고르게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좀 특징을 좀 정확하게 잡아야 되겠죠. 해당 병에. 그래서 특징들을 좀 체크를 선생님 해드릴게요.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 읽어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포도 근두암 종병이면 세균에 의한 병인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으셔야 될 거고. 그리고 형광펜 들읍시다. 노란색 형광펜. 오랜만에 들어요. 근두와 뿌리 등의 혹. 여기까지만 체크할게요. 이게 뭐예요? 포도 근두암 종병. 사과 탄저병. 당연히 진균에 의한 거 앞에 내용 봤기 때문에 그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선생님 생각을 하고 여기 따로 체크는 안 할게요. 일단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건 기본이다. 기본 구분은. 그래서 사과 탄저병은요. 여기 빗물에 의하여 비산. 여기를 좀 체크를 할게요. 사과 탄저병 빗물에 의하여 비산. 자, 넘어와서 감귤 궤양병. 역시 세균에 의한 거 핵괴세 있잖아요. 핵괴세. 어쨌든 이거 이게 세균에 의한 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왜 노란색 형광펜 들어서 반점 형태. 반점 형태 체크합니다. 자, 배추나무 빗자루병. 대추나무 빗자루병. 이거 한번 나올만 해요. 이건 이제 파이토플라즈마에 의한 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선생님? 이 파이토플라즈마가요, 옛날에는 얘가 바이러스인 줄 알았어요. 곤충에 의해서 전염도 되고 일반 현미경으로는 관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바이러스인 줄 알았는데 옛날에는. 근데 이제 오래된 책 보면 이게 또 바이러스에 의한 병이라고 나오는 책도 있어요. 오래된 책은. 근데 이제 후에 전자현미경이 발달하고 분자생물학도 연구도 좀 진행이 되면서 이게 바이러스랑은 다른 파이토플라즈마에 의한 병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어쨌든 이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파이토플라즈마에 의한 병이다. 형광펜. 그리고 매미충 체크할게요. 매미충에 의해서 이렇게 전염이 된다. 자, 그리고 포도 갈색 무늬병 나옵니다. 갈색 무늬에다가 여기 좀 체크 칠게요. 갈색 무늬가 일단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진균에 의한 병이다. 체크해 놓으시고. 배화상병. 세균에 의한 병이고요. 노란색 형광펜 들어서 얘의 특징이라고 그러면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전염성이 매우 강. 그리고 식물이 불에 타서 검게 걸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화상병이라고 불린다. 이쪽 여기까지 체크하겠습니다. 자, 넘어와서 사과 불안병. 사과 불안병. 진균에 의한 병이고요. 근데 불안병은요, 노란색 형광펜 들어서 여기 치겠습니다. 갈색으로 변색되어 부풀어 오르고 쉽게 벗겨지며 시큼한 냄새가 난다. 사과 불안병. 병충해 방제법 해가지고 경종적 방제법이 먼저 나옵니다. 경종적 방제법이라 그러면은 먼저 밑에 쪽 볼게요. 간접적, 소극적, 예방적 방제 기술이에요. 윤작이나 돌려짓기죠. 루병종모 재배가 포함되고요. 유연관계가 먼 작물을 윤작하게 되면 작물 사고 간의 공통 해충 발생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벼를 만약에 조식하게 되면은 도열병 발생이 경감하고요. 만식하게 되면은 이와 명나방 피해가 경감됩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 경종적 방제법. 그래서 얘 정의를 돌아와서 다시 보게 되면은 토지 선정, 혼식, 윤작, 생육기 조절, 중간 기주 식물의 제거, 무병종모 재배 등 재배 관리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병해충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경종적 방제법. 생물적 방제법은요, 이런 천적을 이용해 가지고
병해충의 개체수를 억제하는 방법이고요. 생물적 방제법, 천적. 예. 그리고 물리적 방제법이라는 것은 물리적 방법을 이용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포획 및 체란, 소각, 토양 소독, 담수, 차단, 유잉, 포획 등 물리적인 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병해충을 제거하는 방법. 그리고 화학적 방제법은요. 살균제, 살충제, 유인제, 기피제 등 이런 화학 약제를 사용해 가지고 병해충을 방지하는 방법.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작물에 피해를 주는 주요 해충 해가지고, 쌤이 이제 아주 주요한 놈들로 이렇게 탁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도 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시면 알만한데, 지금까지 나오는 패턴을 보면은 요거 설명 이렇게 해놓고, 골라라. 해당하는 놈 골라라. 이렇게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반대로도 사실은 조금 그거 하긴 한데, 반대로도 나올 수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얘 하나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고르게. 그럼 난이도는 더 올라가겠지, 사실은.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는 요 방향으로 나왔었다. 그래서 형광펜을 들어가지고 주요 부분 좀 체크해 볼게요. 사과, 혹, 진딧물. 알 상태로 눈 기부에서 활동하고 연 10세대 정도 발생하며 잎 뒷면에서 가해한다. 자, 사과 굴라방은요. 사과 잎의 뒷면에서 굴을 만들고, 여기까지 한번 붙일게요. 복숭아 심식나방, 요철의 기형과. 요철의 기형과라는 것은 울퉁불퉁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울퉁불퉁하게 변형된 과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좀 더 친다 그러면 여기 뭐 흰가루 같이 보인다? 이 정도까지 칠게요. 조팝나무 진딧물, 새 가지와 새 잎에 보여 흡즙하여 가해한다. 여기를 방금 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녀벌레. 얘는 하얀 솜과 같은 왁스 물질로 덮여 있다. 여기. 특징이 되는 걸 치는 거예요. 자, 꽃매미. 얘는 이제 흡축성 해충이다. 이것도 좀 칠까요? 그리고 감로를 배출하고 그름병을 유발. 여기까지 치겠습니다. 자, 포도 유리다방 해가지고 얘는 천공성 해충. 근데 이제 얘의 키포인트는 뭐다? 이 성충은요, 날개가 투명해가지고 유리처럼 보인다. 그래서 포도 유리나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공성 해충이라고 그랬는데, 천공성이라는 것은 이 식물 조직을 뚫고 들어가는 해충을 말합니다. 자, 포도 호랑 하늘소. 얘는 몸에 호랑이 같은 노란 줄무늬. 여기 칠게요. 특징이니까. 이제 진딧물이라면은 이제 여기는 뭐, 진딧물은 대략들 아시죠? 그래서 뭐, 표면에 배선물 부착시켜가지고 뭐, 그름병 유발하고, 뭐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충이고,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 밑줄로 할게요, 그냥. 자, 해충별 천적. 해가지고 정리해볼게요. 그래서 해충이 뭐 전방위 응애, 잎 응애류, 뭐 온실가루이, 진딧물류, 총체벌레류, 골파리류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런 천적들이에요. 이에 대한 천적들. 근데 이제 이 천적들 이름을 보게 되면은요, 이리가 들어간다던가, 그죠? 이름에 존벌이 들어간다던가, 뭐 벌 이런 거, 그죠? 이리, 존벌, 벌, 이런 친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천적들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그렇게 잡아놓고, 뭐 무당벌레류, 진딧물 잡아먹는 무당벌레류, 풀잠자리류, 대략 뭐 감이 오시죠, 이 정도는. 근데 이제 특징적으로 다 이 애꽃노린재만 조금 체크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총체벌레류의 천적은 애꽃노린재, 그리고 오이, 이리응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에 문제 나오는 패턴들을 보면은 틀린 보기를 어떻게 만드냐면 해충인데 천적인 것처럼 이렇게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조금 구분을 해서 보면 좋겠다. 꽃놀인지 좀 체크해 놓으시고. 병해충 방제에서 페로몬 이용의 장점. 페로몬. 페로몬은요, 천연 유래 물질로 인위적인 화약 농약에 비해 안정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장점에 대한 설명들로 해가지고 여기서 뭐 틀린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르게 할 수도 있지만 설명을 해놓고 페로몬을 고르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이제 감 오시죠. 그래서 인축의 무독성이고요. 인체에 대한 위해성이 거의 없습니다. 환경 중 잔류성이 낮아요. 그래서 환경오염 우려도 적고요.
유용곤충과 천적에 안전해가지고 생태계 교란 우려가 적습니다. 이 페로몬이요. 같은 종의 해충에만 작용하는 종 특이적 특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병해충 종합 관리 IPM에서 이상적인 방제 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래서 이 병해충 종합 관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병해충을 완전히 박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방제 방법, 방제 수단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이용하는 관리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완전 박멸이 아니라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 이하로 억제하는 그 정도 레벨로 한다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완전 다시 한번, 병해충 종합 관리라는 것은 병해충을 완전히 박멸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 이하로 이렇게 좀 컨트롤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다. 이거는 그 내용까지 좀 체크하시고요. 자, 냉해, 저온장애. 그래서 이제 냉해는요, 벼나 콩 등 여름 작물이 생육 저온 이하의 비교적 낮은 저온에서 받는 장애를 말을 하고요. 이 한해, 작물이 월동 중에 겨울 추위에 의해 받게 되는 피해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냉해 종류해가지고 시험에 나온 한 꼭지가 또 있어요. 냉해를 지연형 냉해, 장해형 냉해, 병해형 냉해, 혼합형 냉해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맞는 설명을 이렇게 매치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연형 냉해라는 것은 장기간의 저온이나 일조 부족으로 생육이 지연되고 등수기 분량의 감소를 초래하는 냉해. 장해형 냉해는요, 작물 생육 기간 중 저온에 대한 저항성이 약한 시기에 저온에 노출되어 뚜렷한 피해를 받게 되는 냉해. 병해형 냉해는요, 저온으로 인해 생육이 부진해지거나 광합성과 질소대사의 이상으로 도열, 병균 등에 취약해짐으로써 인해 병이 발생하는 냉해. 그러니까 대충 이름만 봐도 대충 감은 오시죠. 혼합형 냉해. 장기적으로 저온이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여러 형태의 냉해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냉해. 작물에 입히는 피해가 치명적이래요. 뭐가요? 혼합형 냉해가요. 자, 냉해 강한 벼와 냉해 약한 벼 정리해봤습니다. 냉해 강한 벼는요, 찰벼, 조생종. 그리고 냉해 약한 벼는요, 매벼, 만생종. 그래서 강찰조, 약매만. 강찰조, 약매만. 뭐, 이렇게 보면 어떨까? 주요 가수의 내한성 비교. 그리고 사과, 서양배, 복숭아, 유럽계 포도 해가지고 내한성이 강하다라는 거, 사과. 내향성이 이 중에 가장 약한 거는 유럽계 포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저것들이 이렇게 외쳐있는 모습들을. 그러면서 내한성이라는 것은 이 차가운 곳에 강한, 견딜 수 있는 그런 성질을 말하죠. 그런 생각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게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면은 우리나라 사과 살짝 추워도 잘 자라죠. 그리고 서양 배가 달려있는 모습 생각해보세요. 아, 이 정도 온도. 복숭아? 아,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얼추 잘 나는데? 그렇죠? 근데 유럽계 포도, 저 따뜻한 그 지중해를 생각하면서, 내한성이 약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그냥 가볍게 기억을 해보면 어떨까요? 자, 동해 및 상해. 동해 및 상해에 관한 설명해가지고 이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배나무의 경우 꽃이 일찍 피는 따뜻한 지역에서 늦서리 피해가 많이 일어난대요. 핵과류에서는요, 이 늦서리 피해에 민감해요. 그리고 잎눈이요, 꽃눈보다 내한성이 강합니다. 잎눈이요. 서리를 방지하는 방법에는 방산팬 이용하고 그 톱밥 및 왕겨 태우기 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동해는요, 물의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고요. 앞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온대가수는요, 내동성이 강한 편이라, 이 온대가 뭐 따뜻한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온대가수 내동성이 강해야겠죠. 우리나라 겨울에 춥죠. 내동성이 강한 편이라. 이건 근데 사실은 상대적인 거예요. 뭐하고 비교해서? 온대가수랑 열대가수랑 비교해서. 열대가수는요, 내동성이 약하다. 이 두 개 중에 상대적인 개념이다. 까지 체크하시고. 동해 예방을 위한 조치, 과다하게 결실이 되지 않도록 적과를 실시한다. 그리고 배수 관리를 통해서 토양의 과습을 방지한다. 그리고 강정정을 피하고 뭐든 사실은 조금 적당한 게 좋다라 그랬죠. 분지 각도를 넓게 한다.
강전정이라는 것은 전정을 시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경화법이 나옵니다. 경화. 예, 갑자기 추위가 오기 전에 경화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내동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이에요. 정식기에 가까워지면 묘를 외부 환경에 미리 노출시켜 가지고 이렇게 적응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경화. 예. 한해. 예. 여기서는 이제 이 건조한 그 해를 말하죠. 예, 가뭄의 건조해. 그래서 가뭄이 지속될 때 작물의 입에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은요. 연면적이 감소하고요. 강성이 억제되고요. 증산이 억제되고 예, 조직이 치밀해집니다. 예. 한 해 대책으로는요. 예, 중경제초하고 예, 질소비료 가당을 피하고 인상칼리 퇴비를 예, 적절하게 증시하고요. 담합을 통해 가지고 예, 토양의 건조를 막고요. 내건성인 작물과 품종을 예, 선택합니다. 증발 억제제를 살포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가뭄이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니까 증발하는 거를 억제해야 되겠죠. 그리고 토양 입단을 조성합니다. 토양 입단 조성 이거는 뭐 거의 무슨 마패 느낌이에요. 예. 토양 입단 조성하는 것은 거의 언제나 옳다. 거의 예. 언제나라고 안 했어요. 거의 언제나 옳다. 예. 작물을 제식하는 밀도를 낮춘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되겠죠. 자, 하고 현상. 예. 앞에서도 잠깐 보긴 봤는데, 예. 자, 여름철 고온으로 인해 가지고 북방향 목초의 생산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원인은 고온, 건조, 장일, 병충해, 잡초, 무성 등이고요. 피해가 심한 작물 레드클로버, 블루그래스, 티머시, 피해가 적은 작물 화이트클로버, 오처드그래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에너지 드링크 아시죠? 예. 심한 그 카페인이 많은 심한 레드불 티. 심한 레드불 티. 레드불 아시죠? 에너지 드링크. 예. 적은 거는요, 화이트 오처드. 예, 화이트 오처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보면 어떨까? 스프링 플러시 해가지고요, 예, 북방향 목초가 봄철에 예, 생초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말을 합니다. 예. 하고 대책으로는 관계, 예, 물을 이렇게 준다라는 거죠. 물을 대준다라는 거고, 초종의 선택과 혼파, 예, 초종을 좀 맞게 알맞게 선택을 한다든지 섞어서 뿌리는 거 예, 혼파를 한다든지 적기 방목은 가축 풀어놔가지고 풀 직접 뜯어먹게 하는 거고 채초 이거는 이제 그 풀을 이렇게 베는 거죠. 예, 베주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가축을 먹이기도 하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습해는 토양의 과습 상태가 지속되어 예, 토양 내 산소가 부족해지면 뿌리가 상하거나 부패하고 그 결과 지상부가 황화, 위조, 고사되는 현상을 말을 합니다. 예, 습해 대책으로는요, 내습성 작물 및 품종 선택, 예, 당연한 뭐 얘기죠. 예. 그래서 내습성이 강한 작물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 그 미나리, 텍사, 연, 골풀벼.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정도는 얘네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물이 많은 데 있잖아요. 보면은 물 주변이라든지, 예. 그죠? 내습성이 강하다. 내습성이 약한 거는요. 양파, 파, 멜론, 자원형 당근 이런 친구들이 있다. 정지. 밭에서는 휴립 해가지고 일항을 높게 조성하고요. 습한 토양에서는 휴립 재배를 이렇게 실시한다. 이게 이제 그 습해 대책이라는 거예요. 배수. 불필요한 물을 다른 곳으로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객토법. 객토해가지고 지반을 높여서 배수를 원활히 하고요. 자연배수법. 토양의 자연경사를 이용한 배수. 그리고 기계배수법. 자연배수가 곤란할 때 인력, 출력, 그 기계력을 이용해가지고 그 배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수하는 거. 그리고 토양 개량. 토양의 통기성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객토하거나 중경을 실시하고 부속 유기물, 석회, 토양 개량제를 시험한대요.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습해 대책이라고 지금 언급을 해놓은 거예요. 표층 시비한데요. 미숙 유기물과 황산금 비료의 사용을 피하고요. 표층 시비를 통해 가지고 뿌리를 지피면 가까이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에 흡수 장애가 나타날 경우에 연밀 시비를 또 고려하고요. 과산화 석회의 시용. 과산화 석회를 시용하면 산소를 방출해 가지고 습지 조건에서 작물의 발화 및 생육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토양에 그 습기가 많으면 애들이 뿌리 같은데 이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준다라는 거죠. 수해, 장마나 홍수로 인한 피해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수해 피해 정도는요, 일정 조건들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저온보다는 고온에서 피해가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침수보다는 관수에서, 침수는 굳이 말을 하면 물에 잠겼다라는 건데, 물에 뭐 대부분이 잠긴 거를 말하죠, 침수. 근데 관수는 완전히 잠긴 거를 말을 해요. 완전히 잠긴 거, 관수. 그리고 청수하고 탁수 중에는 탁수에서 피해가 더 심하고, 여기서는 이제 관수에서 피해가 더 심하고, 유동수, 흐르는 물하고 정체수하고 비교를 하면 정체수에도 피해가 더 심하다. 그 얘기를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염해입니다. 염해. 염해에 관한 내용. 시설 재배 시 토양 수분의 증발량이 관수량보다 많을 때 주로 발생을 한다. 비료 과다 사용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토양 수분의 흡수가 어려워지고 작물의 영양소 불균형을 초래한다. 그렇죠. 식물체 내 수분 포텐셜이 토양의 수분 포텐셜보다 높아진다. 그렇죠. 염류 집적에 대한 대책. 흡비 작물을 재배하거나 유기물을 시용하고 심경과 객토 그리고 담수 처리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풍해, 바람에 의한 거 말하는 거죠. 바람에 의한 피해. 강풍이 작물에 미치는 영향 해가지고 내용들 조금 정리를 해놨는데요. 강풍으로 인한 기공폐쇄로 수분 흡수가 감소하게 되어 세포 팽합은 감소하며 식물 이산화탄소의 흡수가 적어져서 강합성이 저해된다. 강풍으로 인해서 기공폐쇄 체크하시고요. 작물 체온이 떨어진다. 그렇겠죠. 바람 맞으니까요. 기공폐쇄로 강합성률이 떨어진다. 그렇죠. 수정 매개 곤충의 활동 저하로 수정률이 감소한다. 그렇고요. 냉해, 도복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죠. 과수에 착과 낙과 피해를 입힌다. 착과 피해라는 것은 과수가 나무에서 떨어지진 않았어요. 달린 상태에서 막 여러 이렇게 과수들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서로 부딪혀가지고 멍들고 그럴 수 있겠죠. 달린 상태로 피해를 입는 거. 낙과 피해는 말 그대로 떨어진 거. 떨어지는 거 피해.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파손시키죠. 강풍, 태풍 직후 작물들의 저항성이 떨어져 있는 동안에 병해충에 취약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어 뭐 이제 병해를 얘기를 해보면 그 면역이 좋을 때는 별일 없어요. 우리 인간이 또 면역력이 좋을 때는 감기가 잘 안 오는 것처럼. 근데 강풍이 한번 확 치고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막 비가 엄청나게 막 많이 와가지고 물난리가 한번 난다든지 그 뒤에 이어서 그 면역력이 떨어진 틈을 타가지고 병해들이 발생을 잘 합니다. 벼의 청미, 변생미 발생을 증가시킨다. 그렇죠. 자, 풍해 대책. 내도복성 품종을 재배한다. 그러니까 잘 안 넘어지는 그 품종을 재배한다라는 거죠. 태풍이 지나간 후 살균제를 도포해가지고 병충해에 대비한다. 병충해라 그러면은 뭐 굳이 얘기를 하면은 병해하고 충해를 말합니다. 병해 플러스 충해.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 2차 시험 이제 이론서 보면 아시겠지만 병충해, 병해충 혼용해서 막 씁니다. 말을. 그래서 선생님도 살짝 혼용해서 지금 얘기도 하고 써놓고 그랬어요. 감안해 주세요. 엄밀히 따지면 조금 의미는 다른데 어쨌든 자 적정한 재배 밀도로 작물을 재배한다. 그리고 방풍림은 주풍 방향과 직갑 방향으로 조성한다. 방풍림은 교목과 간목의 혼합식재가 효과적이다. 그렇죠? 외화도가 높은 대목은 여기서 외화도가 높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외화 이거는 식물의 키가 작아지는 현상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외화도가 높다 그러면 키가 매우 작게 자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외화도가 높은 대목은 뿌리 발달이 약해가지고 풍해에 의한 전도 피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지주결속을 통해서 피해를 줄이고요. 과도한 수감 밀집은 풍해 피해를 증가시키므로 적절한 전지 전정을 실시한다. 자, 우박 피해. 우리나라의 그 우박 피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우박 피해는요, 주로 과수의 착과기와 성숙기에 해당하는 5, 6월이나 9월, 10월에 간헐적이고 돌발적으로 발생합니다.
단기간에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요. 우박이 잘 내리는 곳은 기본적으로 낙동강 상류 지역, 청천강 부근, 한강 부근 등 이렇게 대체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피해 지역이 국지적이다. 네, 국지적인 경우가 많다. 국지적. 네, 체크하시고요. 1차 우박 피해 이후 2차적으로 병해를 발생시키는 등 간접 피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네, 우박을 하도 두드러 맞아가지고 면역이 떨어지는 틈을 타고 병해가 들어오는 거죠. 네. 수간 상부의 그물을 씌워가지고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 네.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 이변으로 개화기가 빠른 핵과류에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과수원이 강이나 저수지 옆에 있을 때 발생률이 높다. 따라서 일부 농가에서는 상층의 더운 공기를 아래로 풀어내려 과수원의 기온 정화를 막아주는 이 송풍법을 사용하고 있다. 자, 일소 피해. 일소 피해는요, 강한 직사광선과 고온에 의해 식물의 과실, 줄기, 가지, 잎 등이 과열되어 조직이 손상되거나 타들어가는 생리적 장애를 말한다. 예. 대충 이제 일소 하면은 느낌은 오시죠. 그래서 일소 피해 관련해가지고 좀 내용을 보면은요, 겨울철 직사광선에 의해 원줄기나 원가지, 남쪽 수피 부위에 발생하는 피해를 일소로 이렇게 진단을 한대요. 평지과선에서 서양이 동양보다 일소가 더 많이 발생하고요. 배상형 나무가 개심 자연형보다 일소가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일소 피해 대책은요, 뭐 대략 짐작들은 하시겠지만 워딩으로 좀 써놓으면 시설 재배 시 이 차광막 설치하고요. 적절하게 이렇게 관수해가지고 수분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고요. 수간 내부 과도한 전정 억제하고요. 과실 노출 부위를 좀 보호를 해주는 방법도 있고, 고온 관광 관리 강화입니다. 고온 관광 시에는 관리를 좀 더 강화를 하자, 그 말이에요. 고온 관광 시 관리 강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이쪽에서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병에는 괴함병이죠. 핵괴세 기억나세요? 풋, 근두암, 화무, 핵괴세. 이거 했으면은 뭐 그냥 고를 수 있는 문제죠. 역시 세균에 의한 병으로만 나열한 것은 근두암 종병, 화산병, 핵괴세 할 때 괴, 이렇게 그러면 됐고요. 화해 작물에 있어 진균에 의한 병이 아닌 것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진균하고 세균 이렇게 있을 때 이 둘 중에 하나는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야 되지 않겠냐, 최소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복에서 골라줘요. 진균에 의한 병 다른 거 해놓고 하나만 다른 거 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물음병은 세균에 의한 걸로 구분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틀린 복이었었고. 작물의 병해충 방제법 중 경종적 방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래요. 혹시나 해서 얘기 드리는데, 시험 문제 풀 때요, 이게 옳은 건지 아닌 건지, 옳지 않은 건지 좀 확실히 좀 체크해서 푸세요. 그런 거 실수해버리면 진짜 답이 없어요. 경종적 방제 방법, 윤작과 무병 종묘 재배가 포함되죠.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해충은 알 상태로 눈 기부에서 월동하고 연 10세 정도 발생하며 잎 뒷면에서 가해한다. 사과, 혹, 진딧물, 그렇죠. 병해충의 물리적 방제 방법이 아닌 것은 천적곤충이죠. 천적곤충은 생물적 방제죠. 생물적 방제. 다음이 설명하는 해충과 천적의 연결이 옳은 것은 즙액 빨아먹고 표면에 배설 무착시키고 그름병 유발시킨대요. 진딧물 얘기죠. 그리고 천적으로는 진딧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옮기는 매개충이고, 이 진딧물 녀석. 해충 방제에 이용되는 천적을 모두 고른 것은, 선생님 애꽃노린지는 하나 따로 좀 쫙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진딧벌, 이리응애. 그렇죠. 해충과 천적의 관계가 바르게 짝져지지 않은 것은 진딧물류, 그리고 온실가루이. 아니, 둘 다 해충인데. 그죠? 여기다는 하나 천적을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무당벌레 형님이라든지. 물리적 병충해 방제 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물리적인 거, 토양가열, 전기소독. 다음에서 설명하는 냉해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작물 생육기간 중 특히 내원에 대한 저항성이 약한 시기에 조온의 접촉으로 뚜렷한 피해를 받게 되는 거 뭐였어요? 장애형 냉해였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내고 인하여 부족으로 생육이 늦어지고 등숙이 충분하지 못해 감수를 초래하게 되는 냉이 뭐였죠? 지연형 냉이였죠. 가수작물의 동해 및 상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래요. 이번에는 꽃눈이 잎눈보다 내향성이 강하다. 아이고, 잎눈이 꽃눈보다 내향성이 강하다 그래야 되겠죠. 정식기에 어린 묘를 외부 환경에 미리 정식시켜 순화시키는 과정은 경화라 그랬어요. 경화법. 그 가뭄이 지속될 때 작물의 잎에 나타날 수 있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광합성이 촉진이 된다? 아니, 가뭄인데 광합성이 촉진이 돼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광합성 하려 그러면 물 플러스 이산화탄소 플러스 빛, 이게 와서 에너지 당하고 산소를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지금 광합성인데, 물이 부족한데 광합성이 촉진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작물 재배 시 건조의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질소, 비료, 과용이래요. 과용이라는 거 이게 들어가면 일단 틀린 보기 딱 느낌 확 오죠. 작물 재배 시 하고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것. 화이트 클로버는 피해가 크고, 아니죠, 피해가 적고 그래야죠. 레드 클로버는 피해가 경매다. 피해가 좀 많다라고 그래야 되죠. 레드불 티 그랬죠. 레드불 티 기억들 나세요? 레드는 피해가 많다라는 거죠. 토양 습해 예방 대책으로 옳은 것은 내풍성 품종 선택. 너무 쉽죠. 작물 재배 시 습해 대책이 아닌 것은 황상근 비료 시용. 뭐 시용하는 거 하려고 하면 여기는 지금 과산화석회 시용 뭐 이런 워딩이 왔어야 되겠죠. 이제 습해 대책 맞는 걸로 하려고 그러면. 작물 재배 시 습해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증발 억제제. 아유, 지금 습해를 방지해야 되는데 증발을 억제해버리면은 습이 그대로 남아있을 건데, 그죠? 틀린 보기였습니다. 일소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설 재배 시 차광막을 설치해가지고 일소를 경감시킬 수 있다. 그렇죠. 여기는 지금 똑같은 게 중복으로 나와서 조금 삭제를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 우박 피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국적으로 7,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일단 전국적이란 말부터가 앞대가리에서 먼저 틀렸어요. 여기가 국지적으로 와야 되고, 그리고 7, 8월이 아니라 5, 6월 또는 9월, 10월 이렇게 왔었죠. 그래서 틀렸었다. 염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양의 수분 포텐셜이 높아진다. 염해일 때. 이거는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이 염해라는 것은 토양에 이 염류가 축적돼 가지고 작물 생육에 이 피해가 발생하는 현상인데, 이게 지금 이거에 관한 설명을 만약에 한다라고 그러면은 토양 수분 포텐셜이 높아진다가 아니라 낮아진다라고 워딩이 와야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조금 설명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갈게요. 만약에 이제 이게 토양 삼투압이, 여러분들 지금 삼투압 쪽하고 수분 포텐셜 쪽하고 조금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딱 이걸 기준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토양 삼투압이 상승한다? 그것은 고로 무엇이다? 토양 수분 포텐셜이 저하된다. 수분 저하. 이렇게.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게 작물 뿌리에서 수분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뿌리에 수분 흡수 저해. 이렇게. 좀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요걸 기본으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잘 헷갈리는 게 뭐가 있냐면 이 물의 이동, 물이 어떻게 이동하는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삼투압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간다. 이건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써놔보세요. 또 한번 생각난 김에 또 괜히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니까 같이 한번 정리하고 가자고요. 삼투압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간다. 근데 수분 포텐셜은 반대로 가요. 수분 포텐셜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간다. 여기까지 좀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뭐 기본적인 내용인데 혹시나 해서 이렇게 필기해 놓으시고, 자, 이어서 강풍이 작물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병용균 감소로 인한 병해충 피해
약화. 아니, 강풍이 오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그 병에 같이 오기 좋다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저가 거시기 하죠. 예. 다음은 내한성이 가장 강한 작물과 가장 약한 작물을 고르라고 했어요. 가장 강한 거는 사과, 가장 약한 거는 유르깨포도. 이렇게 골랐으면 되겠죠. 다음이 설명하는 과수의 병은요. 세균에 의한 병이고요. 전염성 강화돼요. 아이고, 화상풍 얘기네, 딱 봐도. 근데 또 마지막에 아예 확 죽여버리죠. 검게 변해가지고 서서히 고사해. 화상병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